이진아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해 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곳 관저 상황이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발동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이 모인 SNS 대화방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제2차 체포영장 집행이 곧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체포 전까지는 비상 상황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시민단체 주도로 열리는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에도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서는 윤두창 체포영장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엄정히 집행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어제 직을 내려놓은 것을 두고는 경호처 균열이 시작됐다며 내란 숙의 체포는 시간 문제이다. 경호처 수뇌부를 갈아치우며 북치고 장구치는 쇼를 해봤자 영장 집행에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집행 순간이 다가온 것 같은데 어제 경호처장을 긴급 체포 안 하고 풀어준 것은 무엇인가 술술 풀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호처 내부도 거의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가 확실하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해당 건은 윤두창 체포 시도 시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수처도 더 단호하고 결연한 자세로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 공권력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헌정을 파괴하려 하더니 이제 법치마저 부정하는 방자한 행태를 더는 두고 봐줄 수 없습니다. 제가 체포 수사에 신속히 사회로부터 윤석열을 격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안전해지고 새로운 도약도 꿈꿔볼 수 있을 겁니다.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며 추가로 검찰이 준동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격적 내부설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박성재 그러니까 장관님 같은 경우를 중등에서 빨리 무혐의 받고 싶은 분들이 많겠지만 아시다시피 이상민 그 행안부 전 장관님 같은 경우에 비화 표현을 썼다는 거고 주범이라고 하시는 윤석열 피해자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됐는데 그런 분들 내지 비화 표현 통화 내역 조회도 안 해보고 일단 무혐의 한다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여론 떠보기일 수는 있어도 주범에 대한 대통령실에 대한 조사 없이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거라서 그런 일을 못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최상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청와대 근무하다가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조사받으시고 피의자는 안 됐던 분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많은 은혜도 있고 복잡하실 것 같은데 일단 새가슴이신 것 같고요. 환율이라든지 경제 부분 피해가 너무 큰 걸 보면서 저럴 수 있나 싶어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뽑는 사람은 저 모양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검찰은 어떤 상황인지 좀 청취자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죠. 뭐 김용현 공소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감동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검찰 윤석열 정부는 검찰 정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열심히 충성을 해가지고 친윤 검사를 해서 검사장 달고 했던 분들이 지금 친윤 아니라고 지금 해명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진짜 들립니까? 그 공소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윤석열이 나쁘다고 생각한다라는 자기 고백 같은 거예요. 열심히 할 거고요. 그렇게 우리 검찰 살아야죠. 검찰이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죠. 이런 각자의 생존 전략은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다라고 검찰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렇게 살려 노력할 것 같은데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니까 그 다음 정권에서 잘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사는 이제 완전히 돌아섰습니까? 보시기에?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다만 지금 현재 뭐 그 박성재 장관님 이하 다음에 뭐 방첩사 했을 때 보면 검찰이 포렌식 도와주러 온다 이런 말들이 약간 공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서 특검이라든지 국수본이라든지 공수처를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서로 견제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수사는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옛날보다는 좀 낭비된 영역도 있겠지만 조금 더 나은 상황은 맞습니다. 혼자 지고 가진 않으니까 저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덮었던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요. 안 할 수는 없겠군요. 안 할 수가 없죠. 보는 눈들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창원지검인데요. 거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원래는 안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안 하려고 했던 거였고 그러다 떠밀려서 수사하게 됐고 아마도 그 명태균 보고서 명태균 씨를
이를 기소하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는 결심하게 된 예. 동기가 됐던 걸로 많은 사람 추측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뭐 지금 뉴스타파 저도 예. 봤는데 정유미 검사장이라든지 이런 수뇌부는 몰라도 밑에 검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고 네. 멸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권력자.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도 살아야죠. 예. 정유미 검사장도 살아야 되고 네. 차장도 살아야 되고 각자 살기 위한 질주는 역시 창원에서 그렇습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이제 뛰기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안 불렀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인용이 돼서 예. 면책 특권은 그건 있었지 예. 않습니까? 이젠 불러야죠. 예. 포토라인 세울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명태균 씨 황금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철저히 하고 있다라는 변명은 있을 거라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창원지검 변명이 틀린 말도 아니고요. 대구 황금포 최근에 나왔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면책 특권이 있는 영역이었기 예. 때문에 김건희 씨 소환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처럼 예. 창원까지 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 근데 계엄 이후에는 이제 사태가 변했으니까 아마 포토라인 세우겠죠. 굉장히 어떤 적극적 수사를 기대해도 되겠군요, 이제는. 특검이 또 네. 올 수가 오니까. 있으니까 정권이 예. 바뀔 수도 있고요. 지금 뭐 거기 있는 분들도 난 친윤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예. 열심히 할 겁니다. 김건희 씨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예. 서울 고검에서 지금 최강욱 전 의원의 항고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운명과 함께 움직이는 게 있어서요. 예. 아마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해서 바로 기소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탄핵 인용 여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이런 검찰이 12.3 내란이 실패로 끝날 것이 확실해지자 얼굴을 싹 바꾸고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윤석열의 주구에서 윤석열 사냥개로 변신했습니다. 중국 경극의 가면 바꿔쓰기 기술을 능가할 정도의 신기입니다. 최근 나온 검찰의 윤석열 내란 수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은 빼도 박도 못하는 내란 수괴입니다. 야당에 겁을 주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고 실탄은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윤석열의 해명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진술이 아니라 카톡 대화와 메모 등의 명백한 물증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역시 검찰이 잘한다는 평가가 나올 만합니다. 검찰이 12.3 내란을 기점으로 태도를 돌변한 것은 놀라우면서도 놀랍지 않습니다. 어느 정권 아래서든 그들의 전략적 목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무소불위의 무기를 활용해 검찰 권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변신은 윤석열이 더는 검찰의 이익 지키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전술 변화일 뿐입니다. 어떤 가치보다도 검찰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영악한 둔갑술입니다. 또한 언론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집권한 이후에도 따끔하게 비판하고 견제했다면 내란을 꿈꿀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뭔 짓을 해도 비위 맞추기만 해온 언론이 있었기에 그의 간도 겁없이 커졌을 겁니다. 이들을 절대 잊지 말고 참교육이 있길 간절하게 바라며 원활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